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 한라인5 시작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은 초고령 사회 현 주소와 앞으로의 과제를 집중 진단하는 연중 연속기획 리포트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금융부 강은혜 기자와 함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관련 이슈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나라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부작용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데요. 2050년이 되면 이 전체 인구 중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구 구조가 이렇게 역피라미드 구조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들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게 되면 우리 경제 성장이 멈춰서게 되고 이 반면에 연금이나 의료비에 대한 지출은 계속 늘어나면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지고 결국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추락 등 이 거센 후폭풍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산업별로 보면 헬스나 시니어 서비스 쪽에는 수요와 공급이 커질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제조업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최근 법정 노인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현재 법적으로 노인 기준은 65세입니다. 1981년 이 법 제정 이후에 이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44년째 묶여 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정부가 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하겠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릴지는 앞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노인 기준이 바뀌게 되면 현재 65세 기준에 맞춰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나 또 기초연금, 또 장기 요양 등 이 관련 복지 시스템들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노인 연령이 바뀌게 되면 이 기초연금 수급 나이가 뒤로 밀리게 되면서 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22년 기준 38%로 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또 동시에 고령층의 고용 문제, 또 정년 연장 등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 문제, 그것이 퇴직 후에 재채용 형태가 됐든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됐든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근로기간의 연장, 그 문제와 고령자의 고용 문제와 같이 연계해서 연금개혁 문제가 논의되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연금 개혁 문제로 지금 이어지는데 정치권 합의를 이루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이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앞으로 이 국민연금을 낼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연금 개혁이 시급한 사회 문제다라는 점은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이 가입자가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은 구조입니다. 현재 보험료율이 9%에 불과한데 이 OECD 평균에 비해서는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일 885억 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는데 이대로면 2056년이 되면 이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 개혁을 얘기할 때 크게 우리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이 있는데요. 구조 개혁은 말 그대로 이 연금 시스템 자체를 다시 손보자, 다시 설계하자는 걸로 아무래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현재 정치권은 모수 개혁부터 하자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입니다. 이 모수개혁은 큰 틀은 유지하되 보험료율이나 소득 대체율, 또 연금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는 돈과 또 받는 돈의 비율을 손보는 건데요. 현재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까지는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하지만 소득 대체율 인상을 두고는 2%포인트의 이견을 아직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2월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인데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이 정치 논리와 맞물리면서 이 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여기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이 초고령 사회 대응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저고위가 지난달 이 돌봄과 주거, 또 고용과 소득, 기술과 산업 등 3대 분야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주영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에 무게를 싣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지난해 이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흐름이 이 추세적인 것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 지원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합니다. 이에 저고위는 지자체별로 저출생 대응 우수 정책을 정리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현재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실버 경제, 이 실버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노인 기준 연령 또 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 또 신고령층에 대한 재고용 문제 등 이 계속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와 함께 고민들이 함께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앞으로 발빠른 대응과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